자, 문 대통령이 이 종전선언 한미 문안 일치라고 하는 이제 발표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일단 연합뉴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해 한미 간에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세계 7대 통신사하고 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국내 언론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통신사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상 처음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중대한 발표가 무르익었다라는 부분의 얘기를 하신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 혼자서 따로 다른 주석이 있습니다. 임기 내 선언은 지나친 욕심일 수도.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따옴표가 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얘기는 맞는데 여기에 방점을 둬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욕심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선택의 권한을 북한한테 준다. 라고 얘기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워딩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 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적어도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 문재인 정부 니들 끝나가면서 억지로, 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북 분계선 넘어가셨던 그걸 가지고 정권의 어떤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저거 한 거다라는 식의 욕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우리 그 외론이라면 분명히 또 야, 문재인 정부가 좀 무리해가지고 북한이나 뭐 어떤 다른 나라들은 동의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자기 정부 치적 만들기 위해서 또 저런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문구를 그냥 넣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집트 때 그 협상, 그러니까 방문 때 뭐 K9 협상 끝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북한도 전형적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대선 앞두고 종전선언 된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갖고 북한이 혹시라도 시기적인 내용으로 딜을 걸어올까봐 아예 미리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왜곡 호도하려는 그렇죠. 외론들에 외론들에 대한 메시지. 나는 이거랑 상관없어. 다음 정부로 넘겨줄 각오를 하고 있어. 1월 신년사에서부터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구 작성이 끝났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오픈만 하면 돼. 계약서 다 썼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실행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물론 뭐 계약금 일부는 아마 일본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유, 돈 준비됐나, 일본? 조용한 거 보니까 준비했겠지. 네. 뭐 안 그러면 또 남북관계 이간질하는 지랄을 좀 할 텐데 지금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네 나라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집구석. 내가 저축을 왜 해? 내가 돈을 왜 남겨?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오늘만 살자. 그렇지. 오늘만 야, 역시 젊은 친구라 용어가 확실히 임팩트가 있네. 오늘만 살자는 각오를 외교를 하고 있는 놈들이라 이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7대 통신사하고 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미 발표 시기만 빼고는 이게 다 끝났다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이 발표를 북한이 악용하기 위해서 선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혹시라도 부수 조건을 설까봐 미리 단칼에 잘라 놓으신 워딩인 거지.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빨리 되면 좋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 그럼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사 쪼가리 말고 전문을 좀 보고 싶어요. 그 전문 자체를. 뭐 계속 내용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일단 남북 회담에 대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은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방식이나 대면 비대면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 시기에 대한 것들 전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원하는 가능 대로. 마치 윤석열이 회담 끌어들일 때랑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에서도 윤석열이 되는 거는 원치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지. 현재 타격하는 놈을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 일본 말고는 윤석열 응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있어요. 어디요? 네, 중국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드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응원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그래서 이 나쁜 것들. 사우스 모닝 차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언론 지조는 지금 한국의 대선이 그러니까 친미하고 친북하고 나눠져 갖고 있는데 세력이 그러니까 친중하고 친미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이 친중이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친중이라고요? 네. 우리 그렇게 안 친한데? 친미 아닌가 오히려? 나는 우리가 오히려 친미고 저쪽이 친일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지금 친미주의적인 윤석열 후보가 1~2% 접전에서 앞서고 있는데 지금 반중 감정이 높아지면서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반중 감정이 높아지면서 이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특히 20대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사우스 모닝 포스트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친중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박근혜가 시진핑 옆에 가서 사진 찍은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왜 중국이 이러한 포지션을 쓰느냐, 중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이 훨씬 갖고 놀기가 좋다는 거지. 그거는 누구나 알긴 아는데. 그렇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즉 우리나라에 그건 동네 옆집 아저씨도 압니다. 그렇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서는 거를 일본이나 중국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외교상의 앞으로 미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윤석열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올해 시진핑 3년임을 공식화시키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 단속하기 딱 좋기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친미 반중으로 정권이 넘어갔다. 선제 타격을 비롯해서 사드 배치도 사드 추가로 한다더라. 이런 거는 사실 중국한테는 엄청 호재야.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미는 일종의 적의 적을 미는 이러한 형태의 지금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을 지지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수백 년간 중화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사대주의 하자는 시기로 돌아가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시절로 돌아가자. 이 끔찍했던 우리 역사에 있어서 끔찍했던 모든 상황을 다 짬뽕 시켜놓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라는 건. 진짜 이거는 정말 나라를 갖다 양국에 바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한반도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윤석열이 사드 배치 등 대중국 강경 발언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중국에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윤석열 이 자식은 앞에서만 큰 소리 치는 거지. 뒤에서는 대령 우리 눈치 보는 애네? 야, 이런 애는 정말, 지난 20년 동안 봐온 뒤로 박근혜 이후 최고로 마음에 드는 한국 대통령인데, 요러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런 그 매국노들을 제대로 뿌리 뽑는 역사적 단죄를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얘네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연관해갖고,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이제, 문구를 완성했다는 얘기는 이제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발표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이 받아들여야 네. 되는 북한이 문제가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사인을 하겠다는 거잖아. 문구가 합의됐으니까. 그럼 사실 사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 사인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나는 계약금의 입금으로 봐요. 이 계약금의 입금이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표가 있을 건데 이 계약금이 나올 구멍은 현재로 봐서는 일본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의 결단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도록, 북한이 일본 영역 쪽에다가 미사일 한 번 더 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네? 북한도 생각 잘해야 돼, 진짜. 니들 버팅기는 거 작작해야 돼. 근데 지금 굉장히 북한 이 미사일 동향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국내 언론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문제인데, 현재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이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경을 겨냥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북한의 발표가 났는데, 북한이 우리가 얘기했던 황금평 있죠? 이쪽이 이제 우리 압록강 연안이잖아요. 그래, 거기 이제 주한미군 기지 될 곳. 기지 될 곳이라고 우리가 추천해 드렸는데 우리가 추천해준 그 땅. 그 땅에다가 지금 미사일 기지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준비 착착하고 착착하고 있는 거지. 네. 지금 남쪽을 노리는 게 아니라 북쪽 중국하고 접경하고 있는 압록강 지역에다가 군사기지, 미사일 기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실제 했어요, 북한이. 그래서 지금 북한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거나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걸 대비해 갖고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들이 우리가 북경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위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으로 원조 많이 하고 지원 많이 하고 중국마저 끊으면 북한은 진짜 힘들 텐데라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절대 상식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교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고받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북한은 송 작가님하고 비슷해요. 에이씨, 오줌 쌀 거야, 침 뱉을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 네, 저 표현은 너무 과격하고 확장된 표현이고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 해외에서 받아들인 차관과 원조를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 제일 먼저 소련한테서 한 50억 불 이상을 떼먹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한테서 한 1억 그렇죠. 불 이상을 떼먹었죠. 많이 떼먹었죠. 스웨덴이. 이집트도 한 3억 떼먹었습니다. 떼먹었어요. 그래서 통일 한반도가 되면 중국에서 받은 것도 떼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일종의 나중에 이제 안면 바꾸기를 했을 때, 개기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 지금 내가 여기 처벌하는 돈이 얼만데 나 여기 지금 채굴권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투자해놓고 여기서 빼갈 게 얼만데 그걸 왜 다 무효화하려 그래? 하지만 북한은 이걸 무효화할 겁니다. 그게 북한이죠. 네. 그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하고 오랜만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은 전부 다 떼먹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을 인수하는데 같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빚도
통일 한반도가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야? 북한이니까 할 수 있는 패기로운 외교입니다. 우리 민족이 정의로울 때도 되게 정의롭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이 또 독해지고자 하면 중국 놈들, 일본 놈들보다 더 독해질 수 있는 게 더 조선 그럼요. 놈들입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국제사회 속에 섞여 살아야 되니까 남한 국민들은 많이 동화가 됐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안 하려고 근데 우리 내부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중국 막 욕하잖아요. 저놈들은 기본이 안 돼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중국 놈들을 찜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다. 많은 분들이 아니 중국 돈을 어떻게 떼먹습니까? 네. 라고 의심하는데 이미 한번 떼먹었습니다. 이 김정은이 갑자기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일 사후에 이제 승계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북한의 모든 경제권과 이거를 갖고 있었다는 장성택이에요, 법무부. 그렇죠. 장성택을 아주 보란 듯이 처형을 하죠. 보란 듯이 처형하고 장성택이 맺었던 모든 외국과의 무슨 그 계약서를 전부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김정은 일가 그러니까 김일성 3부자 일가의 북한 내의 유효 자산들을 전부 다 동결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6년 동안 둘이 얼굴을 안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등을 돌렸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어.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게 오바마 정부라는 거. 그렇지. 그리고 아무리 굶겨도 얘는 어디서든지 뒷구멍으로 이거 뽑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렇게 되면 중국이 내가 앞으로 니네 북한 이제 다시 통일 한반도 다시 지원해 주나 봐. 경제적으로 압박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래라 그러면서 일본, 러시아, 유럽, 영국, 이태리 등등, 미국 등등 이 축의금을 받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 나랑 관계 끊을 거야? 그럼 좋지 뭐. 그 개운하게 나 딴 사람들이랑 관계 엮게 이러면 중국 입장 잠깐만 그래 우리 정이 있는데 옆 나라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굴면 어떡하니? 요런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김정은은. 저 문득 우리 송 작가님의 이 탁월한 분석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뿌린 돈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작년부터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한테 빚을 좀 까주든지 배째든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요 행태를 그대로 북한한테 더 배웠다. 북한한테 배운 거죠. 배운 거다. 왜냐면 중국 돈은 떼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예시를 북한이 보여줬잖아요. 지금 1대1로를 통해서 들어간 돈이 700조라는 말도 있고 1,400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돈의 2배 이상이 그 밑바닥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갔어요. 뒤로. 그럼 이제 사실은 2,800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국이 밝히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많은 돈인데 문제는 이게 중국은 일수처럼 생각한 거야. 그렇죠. 이걸 뿌리고 난 다음에 사용료, 통행료 이런 걸로 다시 이자와 원금을 걷어들여서 이 돈으로 다시 다른 데다가 투자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일수 아줌마의 긴 안목을 가지고 돈을 뿌렸는데 왜냐면 일수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가게를 여러 군데 나눠서 많이 주잖아요. 한두 가게 망해도 나머지 돌아가는 것 같고 카바가 쳐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돈 띄어도 이자가 워낙 세니까 나머지 갖고 사업이 유지가 돼. 근데 이제는 이 시장 전체가 다 망해버린 거야. 양쪽으로. 어디서도 돈을 안 갚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래갖고 돈을 안 갚어? 그럼 원래 계약대로 가게 빼. 그래갖고 가게를 다 뺏었어. 문제는 손님이 안 와. 그러니까 가게세도 줘야지, 관리비도 내야지. 내 가게인데 내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빚이 더 많아져. 결과적으로 야, 내가 빚 탕감해 줄 테니까
그래도 가게는 이렇게 돌려갖고 아유, 나중에라도 천천히 갚아. 나 10년 유예해줄게. 아니 그러면 가게를 돌릴 수 있는 자금을 좀 그렇지. 주든지. 나 가게 돌리는데 돈이 드니까 그쪽 돈 좀 가면 더 되는데. 내놔봐. 야, 지금 내가 망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너한테 돈을 주니? 아니, 그러면 그대로 가. 나는 아실 거 없어. 이거거든요, 중국의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관계를 복원하려고 해도 돈을 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관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자, 요런 상황 하에 북한이 처해 있는데, 요런 약점을 뻔히 알고 있는 게, 북한이 해먹은 돈은 니네가 1대1로 갖다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북한에서 모든 자산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자산과 운영권과 계약이 김정은 하나로 돼 있는데, 김정은이 나 그 돈 못 갚어 그러면 어디다 압류를 칠 거야. 무슨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북한은 폐쇄 국가고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야 너네 국가 신용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간에 무역 못하게 우리가 다 걸어볼 거야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역해서 먹고 살았다고? 그리고 내가 뭐 해외에서 달러 그거 조달 못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굶어 죽었나? 우리 50년 동안 달러 없이 산 나라야. 근데 우리나라 기축통화는 달러다? 뭐 이런 식인 거거든 지금 북한은. 그리고 어차피 북한한테 달러 대주고 북한하고 그 교류를 하는 국가들은 그 나라들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뭘 그렇게 큰 시민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언더독으로서는 사실상 세계 최고의 모범국입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 고문단들, 용병들이 사실 중동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군사 세력의 스승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사일을 비롯한 재래식 최첨단이 아닌 재래식 무기와 군사 훈련을 다 담당했던 게 북한이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은요 중동이랑 아프리카 쪽에 있는 권력자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네. 그래서 모가디슈 그 영화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북한 대사관이 훨씬 더 먼저 들어갔고 훨씬 더 시민을 받고 대접도 받고. 신뢰를 네.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튼 이상하게 이제 남북 얘기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송 우리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알아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은 관계를 알아야 돼. 관계를 알아야 되고 사실은 어떤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외교 관계가 그렇게 되나요? 저기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 대놓고 양아치 짓 하는 거 우리가 보면서도 그거 포장해가지고 기사로 나오잖아요. 미국이 마치 그 나라의 인권을 위해서 분쟁 지역에 들어간 것처럼 포장돼서 나오지만 그걸 내부 다 까보면은 이 새끼들 지네 이득이 위해가지고 그 나라 그냥 주권 무시하고 다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서 미군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그 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게끔 그런 조약 말도 안 되는 조약 실제적으로 다 맺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양아치 짓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 소파도 사실상 모든 재산권을 비롯해갖고 우리는 못해요. 사법권까지 전부 다 걔네들한테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것도 사실상 불공정 조약이지만 불공정 조약이죠. 우리 그거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가장 위험스러운 목표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국가 형태를 가지느냐. 그 다음에 대외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매조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근데 김정은은 중국의 뒤통수를 치기로 결심을 했다. 라고 보여지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 보러 대신 갚으라 그러겠죠. 근데 그래서 중국 선택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뒤통수 맞고 짜지든지 아니면 뒤통수 살살 맞으면서 그래도 우리 한반도에 붙어 있을 것인지 그 주판을 잘 튕겨야 된다고.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게 사실은 옛날에 그 핵시설 주변에 있었던 핵시설 바로 왼쪽 편에 지금 말하자면 압록강하고 붙어 있는 그쪽 지역에 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점점 더 긴 거리를 쏴요.
처음엔 한 김건희를 쏜다고요? 긴거리 미안해 발음이 장거리 장거리. 정말 쏘고 장거리를 싶네요. 쏴. 아니 김건희를 쏘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딱 500에서 800km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제주도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동심원을 키워봐. 북경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라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딱 중심축 잡아가지고 500에서 800을 쭉 돌려봐요. 어디가 다 들어갈까요? 예. 결국 러시아와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야. 왜? 일본한테는 그동안 숱하게 써먹었잖아. 우리나라한테도 숱하게 보여줬잖아. 근데 지금 와갖고 갑자기 무슨 야 이거 요격이 불가능한 저기 초음속 미사일이야 막 이런 걸 막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게 남한을 그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전부 다 중국을 경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분석이 국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만큼 우리 남북의 정전선언 그리고 통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고 여기에 반대를 할 중국의 일종의 북한이 손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고 친 EU 쪽으로 이제 붙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극강의 어떤 그 신경질을 지금 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의 요구 조건은 한결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국경 딱 붙어 있는데 이쪽으로 나토 동진에서 들어오지 마. 첨단 미사일들, 그러니까 첨단 무기들 여기 러시아 근처에 갖다 놓지 마예요. 자, 그러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다른 쪽 국경, 북한하고 러시아도 사실 국경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한반도 통일이 되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도 친서방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이분법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그러면 미군이 지들이 싫어하는 미군 애들이 코앞에 올 수도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러시아는 북한이나 남한을 상대로는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짓거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겠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차이는 저희 멤버십 방송 국제 지정학 시간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한 번씩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건 요 정도 정리를 합시다. 이러다가 국제뉴스 재밌는데 더 이러다가 하시네. 이제 우크라이나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중동, 이란 뭐 이쪽 가야 되고 끝도 없어. 세계 일주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손작가 TV에서만 할 수 있는 분석이니까. 언제 또 그걸 한번 분석해 볼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요.